안녕하세요. 고수의 장사법 시리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장 교수님, 우리 혹시 사장님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자문을 해주면서 또는 컨설턴트로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가게는 지금까지 마케팅을 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어떻게 마케팅을 하지 않았었어요 하고 물어보게 되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마케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이 되더군요. 마케팅을 홍보로만 생각한다는 거군요. 마케팅 같으면 SNS 홍보 혹은 광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의 진짜 목적은, 마케팅의 진짜 시작은 상품이에요. 우리가 마케팅이라 하게 되면 보통 4P라고 배우거든요.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프로모션이죠. 이 4P 중에서 사실은 제품이 첫 번째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알아요.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홍보를 해야지요. 따라서 좋은 상품이 없으면 아무리 홍보를 멋있게 하더라도 그건 사기에 가까워요. 즉 소용없어요. 얼마 전에 부평의 한 카페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첫 질문이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물어본 것은 이 카페만의 독특한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 시그니처 메뉴를 먼저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맥도날드 가게 되면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것처럼 당신네 가게에 가게 되면 뭘 먹어야 돼요? 그게 시그니처 메뉴예요. 즉, 그 시그니처 메뉴는 우리 고객들에게는 그 매장에 꼭 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전국에 얼마나 수많은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국에 아니면 우리 동네에 요 거리에 카페 중에서 우리 가게를 꼭 찾아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바로 시그니처 메뉴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 봤었어요. 시그니처 메뉴는 3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첫째는 독특함,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 둘째는 마치 맥도날드 가게 되면 햄버거처럼 대표성, 바로 그 매장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셋째는 자부심, 우리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카페의 매출이 30% 정도 증가했었어요. 와, 매출 30%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유인하는, 즉 고객이 우리 가게를 선택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미끼일 뿐이고, 실제 부가가치가 큰 거,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다른 메뉴에서 나와야 된다는 점이에요. 최근 K 디저트 열풍이 센지 알고 계시지요? 강남의 한 디저트 카페가 현대식 호떡을 시그니처 메뉴로 내세웠었어요. 크림치즈, 누텔라, 아이스크림을 조합한 퓨전 호떡인데요. SNS에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그런데 정작 매출의 60%는 함께 주문하는 음료와 다른 디저트에서 나왔어요. 이 전략의 완벽한 사례가 바로 맥도날드에서요.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아세요? 옛날 광고 중에 1,000원이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고 100원이 남는다 뭐 이런 광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광고인데 기억하고 있네요. 그런데 정작 맥도날드는 어떻게 햄버거로 돈을 벌었을까요? 정말로 햄버거로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실제 수익은 프렌치 프라이와 음료수에서 나옵니다. 먼저 맥도날드 직원들이 어떻게 직원을 응대한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햄버거 하나 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프라이는요. 세트가 아니라면 바로 프라이는요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음료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전략적인 상품 구색의 완벽한 맥도날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콜라를 먹지 않는데도 자꾸 세트 메뉴를 자꾸 권하는 거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프렌치 프라이는 원가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감자 한 개가 200원인데요.
그걸로 프라이를 만들면 2,000원 정도가 넘거든요. 10배 정도의 마진이죠. 음료수는 더 심해요. 콜라 원액은 몇십 원인데 2,000원에 팔거든요. 부평의 한 카페도 똑같은 전략을 썼어요. 겨울에는 붕어빵하고 군고구마를 팔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수익성이 낮은 홍보용 메뉴였었어요. 하지만 붕어빵 사러 온 사람들이 붕어빵만 먹습니까? 추워서 따뜻한 커피도 한잔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전체 매출이 올라간 거였었어요. 아, 정말 치밀한 마케팅 전략이었네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마케팅 용어로는 로스 리더 전략이라고 합니다. 로스 리더, 즉 손해를 감소하는 리더 상품을 통해서 고객을 끌어들이고요. 우리가 보통 마트의 치킨 통닭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즉 손해를 감소하는 리더 상품을 통해서 고객을 끌어들이고 정작 다른 상품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지요. 성수동의 한 베이커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었어요. 포스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함께 주문하는 조합을 찾아냈었어요. 어떤 조합이었나요? 바로 크로와상과 아메리카노였었어요. 그래서 크로와상 세트를 만들었었는데요. 개별 주문보다도 20%를 할인된 가격으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객단가는 15% 정도로 올라갔었습니다. 할인을 해줬는데도 매출이 올라갔다고요? 왜냐하면요, 우리 고객들이 할인 받으니까 디저트도 하나 더 시켜볼까 이런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이게 바로 크로스셀링, 우리말로는 교차 판매라고요. 업셀링, 우리말로는 상향 판매라고 합니다. 즉 한 상품을 팔면은 다른 상품도 자연스럽게 추가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아마존 매출의 35% 정도가 바로 이런 추천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함께 본 상품이라는 바로 그 기능 말이에요. 서점에서도 그렇지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상품을 구성해야 될까요? 먼저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홍보용 제품이요. 이게 바로 시그니처 메뉴처럼 고객을 끌어들이는 역할, 즉 수익성은 낮아도 전시성은 높아야 돼요. 특히 SNS 시대에는 인스타그래머블한 인스타에 올려도 좋을 만큼만 그렇게 보기 좋은 요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둘째로는 판매용 제품이요. 프렌치 프라이처럼 전시성과 수익성이 모두 높은 메뉴예요. 이게 바로 매출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로는 수익용 제품이요. 꼭 우리 회사 제품, 우리만 파는 제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음료처럼 전시성은 낮지만은 마진은 높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조용히 돈을 벌어다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성용 제품요. 요건 전혀 돈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돼요. 맥도날드에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들 보고 살찐다고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맥도날드가 뭐라 그러냐? 샐러드도 있거든요, 그러거든요. 구색용 제품입니다. 구색용 제품이요. 계절 메뉴나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메뉴요. 수익성은 낮아도 방문 빈도를 높여줘요. 제가 가는 한 부천의 추어탕집은요. 추어탕집일 때도 돈가스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가스는 전혀 필요 없는 상품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추어탕 먹으러 가면 꼬마가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추어탕집에서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돈가스도 있어요. 이게 구성용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4가지 제품의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가장 최적의 조합은 홍보용이 20%, 판매용이 40%, 수익용이 30%, 구색용은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수익용이 30% 이하가 되면 장사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많은 메뉴를 만들어 놓으면 곤란해요. 부산의 한 피자집에서 80가지 정도 메뉴를 만들었었는데요. 고객이 메뉴 고르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결국 20개 정도 줄이고 매출이 오히려 올라갔었어요. 이걸 우리가 선택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갖다 놓게 되면 고객이 머리 아프다 하고 오히려 선택을
미룬다는 결과가 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미 메뉴가 정해진 매장이 있거든요. 이런 매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기존 메뉴를 없앨 필요는 없어요. 대신 포지셔닝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보면은 치킨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찾아서 우리 집 시그니처 메뉴라고 표시를 하고 가격을 조금 낮춰서 그것을 홍보용으로 만드세요.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으로요. 그리고 사이드 메뉴나 음료를 강화해서 수익용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직원들에게는 그럼 추가 주문을 어떻게 교육해 주면 좋을까요? 사장님도 서빙을 합니다만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더 시키겠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으면 돈 벌라고 하는 거 다이냐? 하고 고객들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대신 따뜻한 음료 하나 어떠세요? 날씨가 추워서요. 처럼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안하세요. 또 이 메뉴하고 잘 어울리는 음료가 이것인데요. 처럼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야 그렇게 추천해야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요. 온라인 주문에도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럼요. 온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특히 서점에서요. 요 책과 함께 보면 좋은 책처럼이요. 배달 앱에서도 함께 주문하면 좋은 메뉴, 또 고객들이 많이 선택한 조합 이런 식으로 추천하세요. 그리고 최소 주문 금액을 전략적으로 설정해서 우리가 배민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추가 주문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2,000원만 더 시키면은 배송비는 무료처럼 말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 우리 오늘 영상에서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핵심은 뭘까요? 오늘 제가 얘기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마케팅의 시작은 홍보가 아니고 좋은 상품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좋은 상품을 전략적으로 구성하라. 그래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미끼 상품과 실제 수익을 만드는 핵심 상품은 다르다. 바로 요 전략적인 상품 구색은 이제 포트폴리오라 그러지요. 따라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장사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햄버거로 유인하고 콜라를 파는 맥도날드의 전략은 단순해 보이지만은 요 치밀한 전략을 분석해 보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상품 구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가 보입니다. 네, 오늘 정말 실용적인 마케팅 원론을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교수님 어떤 내용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상품을 배웠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가격을 배웁시다. 따라서 가격도 정작 그 가격보다는 가격이 얼마나 고객들에게는 착하게 보이는가. 그래서 가격의 착각을 디자인하라 하는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들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메뉴를 4가지로 한번 짜서 실천해 보시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